순식간에 젊고 건강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폭염에는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들 질환은 뇌졸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뇌졸중 환자 수는 약 80만 명, 겨울철 78만 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 결과 체내 수분이 줄어들어 혈액이 끈적해지며 이로 인해 혈전이 발생하고 혈관을 막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관이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미국 임상내분비학회 저널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열로 인한 질환에 더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성인의 경우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배에서 4배,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3배에서 7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층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위를 피해 눕혀서 안정을 취하거나 시원한 곳에서 스트레칭과 휴식, 수분과 이온 음료 등으로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의식이 없는 열사병은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환자의 몸에 물을 뿌려 바람을 쐬거나 젖은 수건이나 시트, 얼음으로 빨리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체온을 낮추려고 열사병 환자에게도 물을 먹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함부로 먹이려고 하면 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서 절대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온열 질환은 물을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부 화상이나 눈이 충혈되고 통증이 동반되는 광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져서 설사 증상을 유발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 유행이 가능합니다. 환기가 안 되거나 냉방이 어려운 공간이라면 실내라고 하더라도 열이 축적돼 온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이 있는 가정은 실내 온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열사병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악화돼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에서는 수면 중에도 탈수가 진행하고 또 에어컨이 없이 닫힌 공간이라면 심할 경우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해도 병원 진료를 권장하는데요. 특히 열사병 같은 경우는 내부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사병과 일사병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이 비슷해서 비슷한 질환으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열사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중한 질환입니다. 열사병의 경우는 일단 의식이 없을 수가 있고 피부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을 먹인다든지 하면 안 되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사병의 경우는 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피부는 땀 때문에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늘로 가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해서 전해질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게 이겨내기 위해 온열 질환 예방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